지난해부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한국 교육이 부럽다 등의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의 반응,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교육 제도에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쌍심지가 최근 몇 년 사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 문제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교육, 공교육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교육에는 별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교육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 혁신학교. 미래의 학교는 어떠해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데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혁신학교는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4년 교육부의 학업 중단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2만 5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떠났다. 왜 학교는 아이들이 떠나고 싶은 공간이 됐을까? 그 과도한 그 경쟁 입시,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실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교육에는 별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 위주, 경쟁 위주, 성적 위주의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망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결국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의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봐요. 현재는 뭐 어쩔 수 없는 대학 입시가 최종 골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이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매달려서 하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작은 학교, 덕양중학교. 이 학교도 몇 년 전만 해도 입시 위주의 교육,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교육이 이루어졌던 보통의 평범한 학교였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다른 많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소통이 없었고 무관심만 유령처럼 떠돌았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학생의 성장에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오면 행복하지 않았던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중학교가 갑자기 확 달라졌다. 지역에 인기 없고 평범하고 소외된 학교였던 덕양중학교가 환골탈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 되고 나서 서울 근교라던가 또 고양시 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찾아오는 그런 학교가 됐고 또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혁신학교가 된 이후 덕양중학교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덕양중학교의 아침 등교 시간, 교장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한다. 등교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넨다. 덕양중학교의 변신은 입시 교육에 지쳐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학교가 생동감 넘치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로 변해갔다. 덕양중학교의 이런 성공 스토리는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해볼 수 없는 것들을 소규모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인 어떤 계획하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운영될 수 있는 거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 늘 말씀하시는 게 학교는 절대 커서는 안 된다. 컸을 때는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요구나 또는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히 같이 살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학교이면서 저희가 혁신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서 오히려 학생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잠재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교생이 2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학교라는 것을 장점으로 살려 대화와 소통의 학교가 되고 있는 덕양중학교. 학교 구성원들은 소외되지 않은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고, 덕양중학교는 점점 다니고 싶은 학교,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로 발전해 왔다. 지금도 덕양중학교의 혁신학교 도전기는 계속되고 있다. 네, 이처럼 공교육의 새로운 시도라고도 불리는 혁신학교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화면에서 보셨던 경기도 고양시 덕양중학교의 이준원 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혁신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혁신학교와 그리고 또 이전에 좀 많이 알려졌던 대안학교, 이 두 가지 학교 제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대로 너무 지나친 입시주의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는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나 같을 것이고, 네. 교가부나 교육청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그 공교육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은 혁신학교라고 말은 될 것이고, 네. 대안학교는 좀 더 특성화된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교가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지도나 그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학교를 추구해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교육의 문제점, 개선하고자 하는 이 방향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30-40년 전인 80년대에도 대통령 자문기관의 교육개혁심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네. 거기의 키워드가 바로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였습니다. 30-40년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아이들을 이제 입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과정부터, 그리고 수업, 그다음에 생활지도, 이런 학급 운영, 학교 문화, 이 전반적인 것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번 새롭게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혁신학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덕양중학교는 그러면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에 자발적으로 선생님들 몇몇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네. 그 모델이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그 모델을 가지고 가서 2009년 9월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럼 2009년도부터 한 6년, 7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네.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이렇게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지. 혁신학교 하기 이전에는 이제 그 지역사회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가 없었죠. 그리고 학생들도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학교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소외되고 버려졌던 학교였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힘들고 자신의 어떤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맛볼 수 없고 빨리 이 힘든 학교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좀 빨리 이 학교를 떠나고 싶은 분위기였던 학교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혁신학교가 된 이후로는 교육의 새 주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공동체성을 유지해가면서 학교를 함께, 학교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실 분위기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서 일반적인 강의를 받는, 일방적으로 강의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쌍방향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던데, 네네. 교육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학교의 변화는 수업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업이 성공하면 학교는 성공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수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듣기만 하는 그런 수업 형태였더라면 이제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배움 중심 수업,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가 모둠이 되어서 4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며 그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배움을 일으키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인 것이죠. 학생들이 사실 그 교육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양중학교가 지금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면은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은 교사의 자발성과 선생님들의 그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존중되어지고 끊임없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런 집단지성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혁신학교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덕양중학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덕양중학교 같은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학부모들이 평일 저녁에 학교에 모여 있다. 5년째 매주 진행되고 있는 덕양중학교 학부모 교실의 모습. 매주 목요일 저녁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은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에는 제가 반신반의하게 이 수업을 참여를 했었는데 하루 한 주 하다 보니까 이 학교의 소중함이나 또는 이제 학부모도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만나는 학부모 교실은 혁신학교의 강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혁신학교 안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는 서로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한다. 이것이 많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의 자세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저는 일단 선생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학교를 수업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갖고 계시는 열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반 학교의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관심과 사랑과 혜택보다는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학생들이 학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특히 혁신학교 안에서 학생은 스스로 학교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을 배운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느끼는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근데 뭐 아무래도 그 학생 중심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뭐 학생들이 모든 일을 계획해서 하고 또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교사회나 뭐 학부모회가 아닌 저희 학생회에서 대부분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학생 중심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존감과 자기 주도성이 커진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아이들이 학교 오는 거 즐겁게 여기고 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꿈이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든 효능감이 높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있고요. 학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어느 학교보다 학교에 대한 참여, 그 다음에 학부모로서의 어떠한 권리의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한 학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에게는 혁신학교가 어떻게 다가올까?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학교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교육 주체들이 직접 짤 수 있다. 혁신학교의 뜻을 갖고 있는 교사는 학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결정권도 갖게 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을 넘지 않고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줘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저는 일반 학교, 혁신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사 학생이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보통 한 교사가 200명,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보통 지도하게 돼요.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이.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한 60여 명,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도 세 학급 정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변화나 또 생각에 대해서 그래도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굉장히 가까이에서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덕양중학교 같은 혁신학교의 도전이 보다 많은 학교들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과도한 입시 경쟁, 성적 경쟁으로 지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기존의 학교에서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공교육으로는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뭐 요즘에 알파고의 충격 얘기하고 있죠. 그 속에서 이제 학교가 미래의 학교는 어떠해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데 혁신학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이제 과거에 잘못된 학교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들마다 좀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 될 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혁신학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많은 교육 실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혁신학교가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교수님, 이 영상을 보니까 일단 학교 교육에 학생과 교사 외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니다. 뭐 이런 네. 뜻인가요? 제 생각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가정이다. 그리고 교사보다 더 교사 이전에 중요한 교사는 부모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삶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서 그 아이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갈 힘과 그리고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부모 교실도 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 과정에 학부모도 항상 참여시킵니다. 혁신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다음 교육,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학생들이고 네.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난 6년간, 7년간 그러면 학업 면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어떤 분들은 혁신학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냐, 성적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폭넓은 진짜의 공부를 합니다. 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가 학업 성적 성취도 평가의 그 결과인데 우리가 혁신학교를 시작한 2009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 국어의 경우에 12.3%였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혁신학교를 점차 진행하면서 2012년부터 12년부터 이제 0%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초학력 수준의 아이들이 숫자가 56.1%였는데 2012년에 23%로 줄고 그 나머지 학생들이 우수 학생으로 보통 학력 이상의 우수 학생으로 올라간 것이죠. 2015년도에는 기초학력 수준이 9.8로 줄고 물론 기초학력 미달도 0으로 줄고 평균 이상, 보통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 90.2%로 이러한 놀라운 향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입시 2주의 문제풀이식 수업보다는 창의적이고 아이들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는 그 수업의 변화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개발 능력,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까지 길러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혁신학교 하기 이전에는 거의 40%, 10명 중 4명 정도가 수학을 포기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점차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22.8에서 44에서 72%로 이렇게 늘어나는. 영어도 혁신학교 하기 이전에는 뭐 한 반 이상이 영어를 포기했던 아이들이었을 텐데 이 중간층 기초학력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줄고 보통 학력 이상 우수한 학생들이 29.8에서 44에서 70.5%,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수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요. 네네. 혁신학교가 중학교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시 일반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네네. 다시 그 제도권 교육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반계 고등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 가서도 처음에 좀 적응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수업 형태도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발표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이 다 억제당하니까 힘들지만 중학교 3년 과정에서 어떤 문제풀이, 어떤 그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암기를 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고 대인관계, 관계 형성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력을 길러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한 반장을 한다든지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혁신학교가 이제 첫 단계를 시작을 하고 있으니 그 다음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혁신학교에서 잘 만들어진 그 모델들이 그 잘 정착되고 그리고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대학교 또 그 회사 취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잠재 역량을 발휘하는 그것이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 좀 전체적인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혁신학교 문제는 단순히 일부 학교의 색다른 시도가 아닌 우리 공교육의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면밀히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덕양중학교 이준원 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다.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의 한국 교육은 공장에서 일할 인력을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고 일침을 날린 말입니다. 붕어빵 틀에서 사람을 찍어내듯 우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명제가 오늘 이야기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만들고 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